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코로나로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돈 버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보험 가입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자, 그럼 보험을 제대로 똘똘한 보험을 막 가입하는 게 뭐 무슨 돈을 버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한다. 보험료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4,000원. 또 어르신 50대 넘으신 분들은 3만 원. 자,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를 가지고 보험을 한 2년, 3년 넣었는데 암이 걸렸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하고 황망스럽겠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김으로써 내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가 저는 정말 똘똘하게 돈 버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된 위험, 즉 내가 내년, 후년에 써야 될 돈들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이런 암이나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정말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대신하는 게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3만 원, 4만 원, 1,000만 원짜리 보험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1년이면 36만 원, 2년 냈다고 해서 72만 원을 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내가 질병이 걸려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재테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거. 그거는 저는 돈 버는 방법의 제 1순위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보험에 아직 높은 금리로 책정된 보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똘똘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수명 100세를 살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 안 아프신 분이 정말 없어요. 뭐 50대? 아니에요. 정말 40대만 넘어도 정말 어떤 약을 하나 두 개씩은 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40대 넘으신 분들한테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시나요? 했을 때 저 아무것도 안 먹고 건강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1개에서 또는 4개, 5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100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노후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의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조금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보험 재테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어떤 위험을 주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여전히 암이었어요. 암이 154%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심장질환이에요. 생각보다 저도 보통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이 뇌 쪽으로 질병이 많을 것 같지만 심장 질환이 62%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냐면 폐렴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역시 폐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기관지염, 폐와 관련된 이런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 질환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큰 질병이 우리의 어떤 노후의 행복을 방해하는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보험에 있다 보니까 암보험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암보험 많이 가입할 필요 없어. 요즘은 의료보험 제도에서 5%만 내면 다 해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이게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큰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5%만 해당되는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뭐냐면 비급여 항목, 선택적 진료, 상급 병실료 이거는 5%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신다는 거죠. 즉 내가 위암이 아주 초기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의료보험에서 다 돼요. 그래서 급여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영기에서 1기 안쪽에 있다면. 그런데 췌장의 1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유방암의 1기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3기 또는 2기 또는 3기 끝까지 해서는 4기까지 췌장이나 폐나 이런 데는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늦은 다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선택적 진료를 하게 되지 우리가 아직 그 급여 수준, 즉 의료보험에서 대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암보험 가입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래서 암 진단금이 꼭 필요하고요. 그 암 진단금을 받으셨을 때 내 치료비가 조금 적게 들어서 돈이 남았다고 그 돈 제발 딴 데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꽉 묶어두세요. 나의 그 암이라는 게 완치하고도 재발이 요즘은 너무나 많거든요. 자, 볼게요. 암 치료비. 여기 보시면 그 대부분 이 항암 치료 비용에 71%가 들어가고 수술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암 치료를 포기하는 4기 암 환자 중에 70%는 치료비 때문에 그냥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볼게요. 근데 요즘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양성자 치료 여기 보시면 사이버나이프도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있는데 저 주변에서 봤습니다. 부자이신 분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이분이 암 받으셔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중입자 치료 3번 받으시고 암 완치돼서 오셨어요. 폐암 3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근데 저한테는 한 1억 8천 정도 들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완치 판정 받으시고 들어오셨거든요. 자,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물론 이분은 한국에 없어요. 이 중입자 치료는 일본에 가서 받으셨어요. 또 독일에 가는 거 받는 거는 1억 정도 되고요. 지금 한국 서울대학교랑 몇 군데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중입자 치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5%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항암 치료에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암 치료예요. 표적암 항암 치료인데 기존의 항암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딱 잘라냈을 때 끝나면 좋겠지만 그 진도가 좀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항암을 하거나 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그러면 내 주변 암세포는 물론이지만 내 주변 세포까지 다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구토하고 머리 빠지고 정말 몸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막 엄청 빠지고 거의 누워서 아무 생활도 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치료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표적 항암 치료는 여기서 지금 드론 공격 딱 그 적군을 향해서 즉 암세포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는 주사 치료가 많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볼게요. 월 평균 420만 원인데요. 유방암으로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있어서 총 들어간 유방암 같은 경우는 6,6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완치까지 제대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그 표적 항암 치료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는다고 하면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뭐 한 달에 월 1회에서 또는 월 한 4회까지도 매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 치료비가 6,6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근데 이게 돈만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데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중입자 치료 받으시 1억 8천 들었지만 완치되셨잖아요. 옆에 그런 사람이 보는데 치료 안 받고 싶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이렇게 비싸게 그다음에 대장암도 보통 4천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 표적암 치료를 하면. 근데 내가 아까 5%를 믿고 있다가 이거는 내 돈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요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볼까요? 면역 항암 치료가 또 있어요. 이거 생로병사에서 나왔던 건데 이분도 폐암 4기였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주 요 면역 치료를 맞으시고 6년째. 자, 1년에 얼마 들으셨어요, 이분? 1억 6,800만 원. 1억 6,800. 4주에 1,350만 원. 이거를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6년째 취미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이분은 폐암 4기였어요. 이분도. 자, 이분은 어떤 걸 맞으셨냐? 옵티보주를 맞으셨고 일주에 1,300만 원, 연간 1,680만 원인데
한 번 맞았대요. 한 번인데 종양의 그지가 확 줄어버려서 2번 맞고 3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봉사하면서 이분이 사시겠다. 왜? 나는 이제 2번째 인생을 나에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봉사하면서 살겠다.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내가 이런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행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한 보험사에서 암 상품을 보면 혈액 표적 항암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면역 항암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항암 치료하면서 면역제, 즉 내가 항암 그 암세포에게 공격을 가고 면역 항암제는 내 스스로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내 면역세포에게 힘을, 영양제를 막 줘서 힘을 주는 거죠. 그럼 나도 공격하고 그 면역력이 같이 하면서 암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다만 부담되는 거는 어마무시한 치료비였는데 이거를 얼마에 준비할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10년 갱신형. 근데 이 10년 갱신형이 저희들이 보통 갱신형은 나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갱신형은 다 나중에 올라가니까 비싸고 올라가는 속도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사에서 이 보험료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날지 아직 그 위험률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싼 거예요. 즉 10,000원에다 내가 그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커피 한 잔, 뭐 맛있는 데 가서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한 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소로 내가 이미 나는 암보험 뭐 5천도 있고 1억도 있고 다 가입이 돼 있으시면 여기에서 아주 최소 금액, 이 보험사에서 최소 금액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이거 내가 표적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 진단이 떨어지면 5천만 원을 그냥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런 치료들을 내가 정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10,000원 내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또가 될까요? 그 로또는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준비만 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는 재테크라고 하고 성공적인 재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 20세 같은 경우는 정말 10,000원도 안 하죠. 또 30세, 50세 같은 경우에도 남성 2만 원 정도 하고요. 60세 남성이 3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60세가 돼도 2만 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라고 하면 이미 나는 암보험이 있어. 그러면 요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서 이 신기술 내가 완치 확률이 매우 높은 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거는 기존 암 진단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암 진단비가 없는데 나 요것만 할래? 아니거든요. 일단은 먼저 암 진단비가 기본적으로 2,000이든 3,000이든 있고 요거는 추가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암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재진단암이거든요. 자, 재진단암의 가장 큰 좋은 장점은 잔여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우리가 이 재진단 2번째 암을 처음 암 말고 2번째 암을 줄 수 있는 게 2차 암이 있어요. 자, 2차 암은 이 잔여암을 주지 않아요. 이 잔여암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을 받았거나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1년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평균 4에서 5년 걸리면 아직 계속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죠. 네, 잔존암, 잔여암 이 보험에 대해서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암세포만 있으면 다 주는데 이 2차 암은 새로운 원래 처음 암과 다른 새로운 암이었을 때만 주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얘는 1회만 줍니다. 그런데 재진단암은 무한 리필. 계속 내 몸에 암세포만 있으면. 또 하나 제가 지난번 방송을 끝나고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저는 유병자입니다. 그러면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유병자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올해 3월 달에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신 거는 저 암보험 하고 싶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암 환자한테 암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진단암이 있다면 앞에 진단을 써도 이 재진단으로 해서 암세포가 발생하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거죠. 근데 사실은 50대 넘으신 분의 재진단암을 넣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세 어린이 보험에 꼭 재진단암을 저는 꼭 가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돈 버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보세요. 2년마다 진단암, 3년마다 주는 진단암을 했을 때 2년마다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1억 천, 2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특약을 어떤 것을 가입하느냐를 먼저 체크하고 잘 가입하시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같은 돈을 내고도 보험료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큰 보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